10년의 결혼 생활 내내 다툼, 화해 또 다툼이 반복됩니다. 주로 싸움을 시작하는 쪽은 저입니다. 화가 나면 물건을 던지다가 최근에는 주로 폭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3개월 전 아내의 뺨을 때렸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힘들까 미안하고 모든 게 제 탓 같아서 저를 고쳐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밑바닥에서는 저항감이 생겨 그 감정에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저를 가해자처럼 대하고 무조건 자신의 마음만 봐달라고 하는 것 같고 서로 조율하자고 하면 화만 내는 아내가 야속합니다. 아내를 공감해 보려고 당시 상황을 떠올리면 제가 힘든 게 먼저 생각나는데 어떻게 하나요? 네.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분의 질문을 해주신 분의 아내가 여기 와서 똑같이 저한테 만약에 질문을 하신다면 또 어떤 얘기를 할까, 그런 것을 한번 가정해 본다면요, 두 분이 다 억울한 것 같아요. 지금 아내가 나를 평생 가해자 취급했다 그랬잖아요. 지금 뭐 폭언도 하셨다 그랬고 얼마 전에 뺨도 때렸다 그랬고 항상 싸움을 거는 것은 또 남편이었다고 본인도 얘기하셨으니까 어쨌든 뭐 그 과정 중에 아내분은 또 피해자라고 생각했을 것 같고, 근데 가해자라고 생각하는 남편 자신의 지금 육성을 들어보니 내가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정말 답답하고 내가 항상 문제 해결을 해보자 그랬는데 나를 가해자 취급만 하고 이게 문제 해결에 응하지도 않고 뭐가 이렇게 견디다 결국은 자꾸 폭언, 폭력 이렇게까지 갔다. 그런 거죠. 그런 상황이 지금 답답하다 그러셨는데요. 이렇게 갈등이 첨예하게 서로 피해봤다 생각하고 서로가 가해자라고 생각을 하는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싸움과 화해와 이런 것들이 계속 결혼 내내 이게 지속이 됐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공감하나요? 나를 가해자로만 몰고 있는 내 아내를 어떻게 공감하나요? 여기 안 계시지만 아내 입장에서는 결국 이렇게 되어 가다가 나한테 이렇게 손찌검까지 하는 남편을 어떻게 공감하나요?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이렇게 서로가 서로한테 막 이 관계가 막 얽혀 있을 때는 서로가 서로한테 공감을 누가 먼저 해줘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조금 가능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일단 멈춰야 되는 거죠. 멈추거나 심리적인 거리를 갖거나 공감에 대해서 공감 강박 같은 것에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공감이 굉장히 강력하고 사람의 마음을 정말 드라마틱하게 움직이고 아주 결정적으로 사람 간의 어떤 매듭, 상처의 매듭을 푸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해서 같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서로 감정이 극단에 있을 때, 그럴 때는 어떤 심리적인 여지가 전혀 없을 때, 이럴 때는 누군가가 시작은 해줘야 되는데 물어봐주고 집중해주고, 저 사람이 저럴 때는 이유가 있겠거니 그런 시선이 조금이라도 어느 틈이 있어야, 이게 작동을 해야 그런 질문 하나에서 뭔가 그 실마리가 풀리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10년 동안 거의 전쟁같이 사셨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다면 여지가 그렇게 전혀 서로 없을 때도 있다. 이럴 때는 서로가 심리적인 거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관계에서 먼저 자기 억울한 것을 각자가 좀 공감받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어요. 남자분이 저한테 물어보셨으니까요. 일단 멈추시고 싸움을 걸고 답답하니까 또 얘기하자 그러고 뭔가 너 얘기해봐라 그러고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모든 것을 일단 멈추시고요. 그리고 내 억울함, 내 답답함, 그것을 들어줄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조금 공감받을 수 있는 누군가와 얘기를 시도하는 것이 먼저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서 비난받지 않고 뺨을 때리고 폭언을 하고 그랬던 것이 잘한 것은 아니지만 네가 그것은 잘못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다가 네가 그렇게까지 했니? 너 원래 그렇게 손찌검하는 애 아니었잖니? 너 처음에 그 여자 그렇게 사랑했잖니? 너 원래 그렇게 살 생각이 아니었잖니? 지금도 그렇게 살고 싶은 건 아니잖니?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되니? 너한테 무슨 이유가 있었니? 그 행동을 동의하진 않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그 마음까지 비난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는 사람한테 내 얘기를, 내 억울함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좀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한테 내 억울함을 잘 이렇게 공감을 받고 누군가가 내 안타까움이나 아쉬움이나 답답함을
잘 들어주면 그 사이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 와이프한테도 이런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그때 이렇게 조금씩 마음속에 고여올 수도 있고요. 아, 우리 와이프도 이렇게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 고여 나올 수도 있고요. 사람은 자기가 공감을 받을 때 최소한의 합리성, 자기 객관성, 상황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시각, 이런 것들이 자기가 공감을 받아야 그게 나타나거든요. 생기거든요. 근데 지금 두 사람이 너무 바닥까지 탈진해서 그런 여지가 하나도 없는 상태.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공감적인 시선이 피어날 틈이 없죠. 새가 없죠. 그러니까 먼저 다른 사람하고 관계에서 그걸 시작해서 그러다 보면 그 다음 스텝을 내가 어떻게 할지 저절로 아시게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내가 공감받아서 심적인 여유가 생기면, 그리고 내 와이프한테 객관적인 성찰적인 이 여자도 좀 누군가가 더 들어주면 어떨까, 이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제가 예측컨대는 아내한테 당신 그간 나한테 어떤 마음이었냐? 내가 그때 뺨 때린 거 너무 미안하다. 폭언한 거 너무 미안했다. 그때 당신 어떤 느낌이었냐? 물어봐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견뎌줄 수 있는 최소한의 심리적인 기반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반이 없이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 속마음을 공감하고 물어봐주고 그럴 힘이, 그런 기반이 없이 그런 힘이 생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다 탈진하고 완전히 바닥까지 다 소모가 돼서 먼저 한 사람한테라도 그것을 만들어주는 그런 단계가 먼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